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그 지지 중에서 제가 갑을, 병정, 무기, 경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신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로 신금 일간에 대한 설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신금의 특징을 보면요. 이 무쇠 갖고 또는 고철로도 비유가 됐던 그 경금이 드디어 이제 재련이 돼서 어떤 아름다운 보석의 형태가 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이라는 거는 음, 대단히 뭐 귀하고 아름답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연약하고 좀 깨지기가 쉽다는 단점이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일간 분들은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강하신 편이세요. 그 이유는 이제 보석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 만나면 내가 깨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음, 어, 같은 신금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보석이라고 하면은 귀한 존재고, 귀한 존재라고 하면은 세상에 홀로 있어야 보기가 좋겠죠. 자, 그런데 그 옆에 또 같은 보석이 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대단히 그 시기나 질투심이 많은 그런 존재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요. 그리고 이 신금일간 자체가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시기심은 좀 뺄게요. 좀 부정적인 그 뉘앙스를 담고 있어서 질투심이 많다, 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보석이고 내가 혼자 진열이 되어져 있는데 옆에 다른 보석이 또 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봤었는데 옆에 있는 보석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보석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가지고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일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셈이 좀 많으신데 그 부분을 겉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호불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강하다. 그리고 어떤 셈이 좀 많은 편이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조금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금은 이제 무르익은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도 대단히 생각이 조숙해요. 조숙하고 어른스럽고 좀 많이 여물었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방방 뛰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나이는 어릴지언정 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성숙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일주에 따라서도 그 차이는 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일주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이 조금 더 강해지겠죠. 저희가 보통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이제 지지하고 천간이 똑같다라는 뜻인데, 이 신금을 지지로 내린 게 유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대단히 강하고, 또 본인의 어떤 고집이라든가 어떤 추진력이 대단히 강하며 동시에 셈이 대단히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이제 반대의 경우는 그 이 금은 열에 대단히 약하지 않겠습니까? 화극 금이니까요. 이제 신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이 대단히 좀 약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화라고 해놓고 왜 미토를 꺼내 들었는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미토는 대단히 뜨거운 열기를 담고 있는 그런 화기를 담고 있는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토생금도 되겠지만 토생금과 더불어서 화극금도 역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였어요. 무쇠였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화기를 본인이 이제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네, 감당할 능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화 같은 게 오면은 뭐 꿈쩍도 안 하고요. 병화는 열기라기보다는 이제 빛입니다. 빛. 그렇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하고요. 아, 또 이제 레이저처럼 아주 날카로운 정화가 왔다 한들 이게 바로 녹아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신금 같은 경우에는요.
정화가 오게 되면은 녹아버립니다. 네, 대단히 이제 안 좋게 저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겠네요. 이 신금이라는 거는 역시나 이제 금이기 때문에 이성, 논리, 어떤 수리적인 영역 이런 부분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개요이니까요.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사주 원국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대단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이 신금 일간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참 말씀드리는 게 조금 후덜덜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금은 간목을 좋아합니다. 대단히 의외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참 음간이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그 특히나 이제 음간 중에서도 신금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이디 열인 보석이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신금이 쉽지 않습니다. 자, 신금은 무토를 싫어합니다. 자, 무토, 토죠. 토생 금이 돼야 되는데 왜 싫어하는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 토는 크기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큰 토양이죠. 그리고 온도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뜨겁죠. 조열하다 그러죠. 건조하고 뜨겁다고 해서요. 자, 그런데 신금은 조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음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토생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금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금. 금이 매장당한다. 매금. 네. 그렇기 때문에 무토를 신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이 무토를 극하는 게 뭡니까? 목극토죠. 그러면 큰 토양이니까 큰 나무가 극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금은 간목을 좋아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주에 간목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좋다. 내가 신금 일간인데. 자,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이 간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극하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가 됩니다. 일단 남녀 모두 사회적으로는 어떤 돈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제가 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인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을목은 이 신금이 을목을 싹둑 잘라버리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내가 재성을 잘라버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 일단 첫째, 이 을목은 작은 꽃입니다. 근데 이 작은 꽃을 베어버린다는 거는 이 꽃을 다 키우기도 전에 내가 베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친적으로는 편재니까 부친에 해당하고, 그리고 재물적으로는 이제 뭐 돈에 해당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신금 바로 옆에 있는 경우, 만약에 월주에 있다. 그럼 이제 나의 어떤 청년 시기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 만약에 시주에 있다. 그럼 내 말년에 어떤 재산 분쟁이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재산 분쟁이 있으면은 뭐 돈을 벌었다는 뜻이니까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토와 신금의 관계는 어떨까요? 대단히 좋습니다. 자, 기토는 일단 습토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이 대단히 잘 됩니다. 같은 음간이지만 토생금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을목이 있다면 목극토를 해버리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을목은 신금에게 좋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병화는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봅시다. 자, 사실 이제 신금 일간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사실은 뭐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 더 좁히면 두 가지가 되겠고요. 자, 보석이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드렸는데요. 보석이 좋아하는 건 뭐겠습니까? 차가운 물로 나를 씻겨주고, 그죠? 차가운 물로 나를 씻겨주고, 그래서 내 몸을 빛내주고, 그 다음에는 조명으로
나를 더 밝게 비추어 주는 거를 선호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병화는 대단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를 빛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여자분이시라면은 병화는 정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남편복이 있다. 그리고 남자분이시라면 정관은 딸에 해당합니다. 딸복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셔도 되겠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여름에 신금인데 그 와중에 병화가 떠 있으면은 가뜩이나 신금은 가을 기운이죠. 좀 차가운 기운입니다. 여름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데 병화가 떠 있다면 이거는 마냥 좋게 볼 수는 없겠죠. 나를 빛내주려다가 나를 녹이는 꼴이 돼버릴 테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사주 원국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신금은 임수로 날 씻겨주고 병화로 날 빛내주고 그리고 무토를 막아주는 간목이 있다. 그럼 천간에 우리 총 네 글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있다. 아유, 그럼 그분 사주 안 봐주셔도 돼요. 네, 진짜예요. 그냥 다 된 겁니다. 그냥 때만 기다리면 되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은 병화를 대단히 좋아라 합니다. 네, 좋아하고요. 대신에 이제 여름이나 봄에 태어났다면은 병화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겠습니다. 왜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그 열기로 나를 녹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빛이라고 하더라도 봄이나 여름에는 더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가을 겨울이다. 그럼 거꾸로 근처에 붙어 있는 게 좋겠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나를 빛내주는 존재가 될 테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 아우, 이거 안 좋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정화는 정말 타격감이 큽니다. 화극금을 하는데 이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열기가 보석인 나를 깔아 뭉개버리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일적으로 한번 망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왜 제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정화는 신금 입장에서는 편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금이 정화를 주변에 두고 있으면요. 실제로 어떤 편관, 즉 남자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좀 많습니다. 많고 또 이제 편관 그러면 이제 직장이 되겠죠.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대단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 입장에서 정화가 있다라는 거는 썩 좋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 태어난 신금은 가뜩이나 약한데 정화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신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너무 뻔합니다. 금과 화의 문제가 생기겠죠. 금이라면은 기관지, 특히나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기관지를 주로 담당을 해요. 이제 기관지나 갑상선, 뭐 편도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정화는 혈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금 일간이신데 여름에 태어났고 내 바로 일간 옆에 정화가 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기관지하고 그리고 어떤 시력 이런 부분 관리 그리고 혈관 이 부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간이 아주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토 차례겠죠? 무토 아까 꺼냈는데 말이죠. 또 꺼내죠, 뭐. 안 좋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매금시킵니다. 뜨겁고 아주 뜨겁습니다. 이 친구는 뜨거워요. 이 뜨거운 게 가뜩이나 나한테 다가오면 나를 녹일 수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또 나를 매장시켜 버리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에게 무토가 있다면은 그 무토는 좋은 역할을 웬만해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 신금이 너무 추운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또는 뭐 축월에 태어났다. 그럼 또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기운이 사주 내에 전혀 없다. 그때 무토가 있다. 그때는 좋은 역할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토 좋습니다. 대단히 좋아요. 사실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이 무토가 정인이긴 한데요. 이 정인이 정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 기토 편인이 정인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나를 토생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금은 편인이 정인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 논리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목화는 양의 기운이고 금수는 음의 기운인데요. 이 토금 그 사이를 지나갈 때에는 그 운동이 좀 반대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합을 만들 때에도 해묘미 그죠? 목국이죠. 그럼 수생 목의 관계잖아요. 해수가 묘목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인호술 인목이 오화를 생해주고 있죠. 지금 앞 글자가 삼합의 앞 글자가 가운데 글자를 다 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국을 한번 볼까요? 사유축입니다. 사화 화가 되려 왕지인 금을 극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양과 음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그 운동성이 조금 반대로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고로 이 신금 입장에서 기토는 마치 정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기토가 있다면 습하고 또 이제 작은 토양이기 때문에 나를 대단히 잘 생해준다라는 거. 그 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음간끼리는 생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럼 목생화가 그렇게 잘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음간끼리죠. 띠레리. 네, 같은 음간끼리죠. 자, 그런데 얘네는 음간끼리 생이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음간끼리지만 생이 잘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금입니다. 이게 참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석이죠. 고철이죠. 자, 보석이 있는데 고철이 옆에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보석이 망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금 입장에서 경금은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금이 너무 약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경금을 반깁니다.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경금은 뭐겠습니까? 겁재겠죠. 겁재에 해당하는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결국에 그것이 또 안 좋은 일이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고철인 경금을 그렇게 크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금이 약한 경우에는 반겨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겠죠. 네, 그리고요. 성북의 경신 같은 신금이군요. 그래서 제가 보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천간에 있으신 분들은 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세요. 정말 많으세요. 네, 이게 신금의 일간이 아니시더라도 만약에 내가 식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나는 셈이 대단히 많고 이 셈을 대단히 표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뭐 이게 보석이 두 개가 있는 꼴이 돼버려서 사실은 이 신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의외죠. 같은 세력이니까 반겨 쓸 것 같은데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신금일간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반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는 겁나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신금일간이신데 내 사주에 임수가 있다. 그럼 나는 일단 이게 인품은 완성이 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세요. 자, 왜냐? 이 보석을 깨끗한 물로 씻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나는 빛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귀함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히 어떤 인품적으로 대단히 좋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임수가 좋은 역할도 해주죠. 이 신금이 무토를 안 좋아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임수가 오면은 토곡수를 하면서 임수가 지겠지만, 네, 이 싸움에서는 지겠지만 그 와중에 무토도 힘이 좀 많이 빠지겠죠. 네, 여러모로 임수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수입니다. 개수는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왜냐면요. 보석입니다. 제가 보석이라는 말씀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석인데 보석은 이제 내 몸이 씻겨지고 그리고 이제 태양으로 빛나는 거를 원하겠죠. 자, 그런데 개수는 비입니다. 자, 보석이 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럼 보석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몸이 씻겨지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겠죠. 하지만 빗물입니다. 행여 녹슬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신금에 개수가 있으신 분들은 아,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몸이 씻겨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 하지만 사주에 물 기운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 신금이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이 어떤 온도상으로도 좀 맞지 않고 좋지가 않다. 그럴 때는 개수도 반겨서 사용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금은요, 기본적으로 봄, 여름은 조금 약합니다. 좀 약하고요. 그리고 가을에서는 그 기운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겨울이고요. 네, 겨울이지만 일단은 신금은 제 계절 신유술월에 특히 6월, 수월에 태어나는 것이 일단은 약간 득템하면서 태어났다라는 것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찍다 보니 제가 주변에 이제 신금일간 분들이 많이 계셔서 행여나 좀 상처도 받고 좀 오해하실까봐 신중하게 말씀드리느라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임수일간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 한 글자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리죠. 일반적인 개요라는 겁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잉.